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날씨가 아주 쌀쌀하네요. 날씨도 쌀쌀한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리던 인요한 씨 영상 보고 더 마음이 쓸쓸해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뭐 고구마 하나 먹은 것처럼 답답하던데요. 아마 인요한 씨 발언을 보시면서도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예전 생각이고 지금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올려드렸던 영상이요, 2000년도 6월 15일, 그러니까 3년 전 영상인데 2022년 인터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되게 6.15 선언을 지지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식으로 2년 전 인터뷰에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북한 문제에서는 북한 정권의 사악함에 대해서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행태인 햇볕 정책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바꾸겠다는, 마누라와 못 빼놓고 다 바꾼다 그랬잖아요. 가족 빼놓고 바꾼다 그랬네. 다 바꾸겠다는 건데, 그 바꾸겠다는 핵심 어젠다가 이런 부분은 바꾸겠다는 게 아닌가. 그나마 남아있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반공정 성격,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대목입니다. 왜냐면 이분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햇볕 정책은요, 뭐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열매를 맺었을 뿐이에요. 햇볕 정책은 원래 뭡니까? 이소부에 나오는 것처럼 햇볕을 쏘여주면,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개혁 개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돈과 물자를 준 거거든요. 이 돈과 물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간 것만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시작된 게 햇볕 정책 아니에요? 이 햇볕 정책 기간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르는 동안 6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줬습니다. 돈과 물자를 합친 거예요. 현물과 현금을 합친 건데 69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만일 식량을 사면은요, 북한 주민 2,300만 주민들이 태국의 안남이라는 태국샤를 살 때 23년치 식량값을 우리가 준 겁니다. 그럼 식량이라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햇볕을 쏘였으니까 북한이 굶주린 사람이라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민의 43%는 굶주리고 있어요. 뭐예요? 개혁 개방을 원래 하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은 거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만들어지길 바랬던 거예요. 개성공단도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과 기업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주민들이 안 죽으려고 불법적으로 만든, 음성적으로 만들어진 장마당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자를 줘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물자는 어디로 간 거예요? 주민들 식량을 산 것도 아니고. 뭡니까? 개혁 개방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개혁 개방이라는 말만 꺼내면 공개 처형 나가는 곳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물자는 어디로 간 겁니까? 딱 하나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핵무장이죠. 드디어 2006년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어요.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누구 물자를 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 돈이죠. 우리 물자입니다. 개성공단 통해서 들어간 것만 매년 1,000억 원 이상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현찰 빳빳한 캐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핵무장을 한 거예요. 설령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이 써야 될 돈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죠. 절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을 식량으로 쓸 쌀을 주면 이 쌀을 수입하기 위한 돈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겁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통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한국이 북한의 핵인질이 돼버리는 돌아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핵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 되면은 무려 260개 이상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탄두 숫자가 260개 이상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4번째 핵 무력 체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북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북한의 도발은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뒤에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끔찍한 한반도 재앙을 만들어내는 게 햇볕 정책인데, 햇볕 정책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자를 죄송합니다. 옹호하고 있는 노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겠다 그러는데 이런 거 바꾸려는 거 아닌가.
이런 핵심적인 가치. 그나마 보수정당이라고, 뭐 다른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의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이 없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정치 권력이라는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에 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운동권 출신들인데, 운동권 출신들 좋습니다. 전향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전향이 뭐예요? 한 가지 안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시각이 안 바뀝니다. 이 운동권 출신들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이라든가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의 부패, 퇴폐, 타락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햇볕 정책의 아류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하나 사상 검증을 안 해봤지만 이분들이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말이에요. 아니 뭐 사람을 인격적으로 도매급으로 비판할 수는 없죠. 뭐 인요한 씨도 나름 열심히 산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대북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햇볕 정책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6.15 선언을 지지하다니요. 6.15 선언이 뭐예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이 만나서 한 합의가 뭡니까?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6.15 선언이 뭡니까? 남측의 연합제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모색을 합니까? 남측의 연합제라는 거는요,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일종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관리체제입니다. 연방제는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통일이 아닌데 통일됐다라고 삿갓을 하나 씌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지방정부가 되고 그 위에 슈퍼스트럭처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연방제 통일정부예요. 그 연방제 통일정부는 누가 좌지우지하겠어요? 통일의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연방제를 하면 통일의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연방제 통일의회를 만들면 북한에서는 다 노동당이고, 왜? 북한 체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남한에서는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은요, 공산당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연방제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은 공산화하기 위한 과도 단계라고 북한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곧장 하면 안 되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로 나누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통일했다라고 한반도에 환상을 심어주고 남한 사람들 미혹시킨 뒤에, 그 다음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킨 뒤에 높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라고 북한이 주장해온 겁니다. 북한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연방제는 대법원 판례로도 지금도 위헌으로 돼 있는데, 이 위헌인 연방제를 한국의 군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가서 2000년 6월 15일 날 낮은 단계 연방제 괜찮은 거네 하면서 정치적인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실효된 문서예요. 효과가 없는 문서입니다. 잘못된 정치합이에요. 위헌적 정치합입니다. 근데 이런 6.15 선언이 옳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인요한 씨가 지금 김대중 학술원 고문으로 있잖아요. 지금 고문으로 있잖아요. 김대중 학술원이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됐어요. 이 김대중 학술원에 있는 고문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삐딱선인 사람들 아니에요. 백낙청 씨, 이만열 씨, 정연백 씨, 이런 뭐 진모 좌파 인사들이죠.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김대중 학술원 고문으로 있어요. 이런 분, 6.15 선언, 낮은 단계 연방제, 햇볕 정책, 그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도 나오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처음에 뭐 인수위원회인가 거기에 잠깐 들어갔던 것도 그러다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는다. 이것 때문에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인도적 지원이 뭐냐 말이에요. 주민들 살리는 거라 그러죠. 인요한 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체제 지원이에요. 정권 지원입니다. 이게 또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은 과격하다 그러고 극우 세력이니 뭐니 그러니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른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중적 설득력이 있더라고 저를 비판하면서 지적하는 분도 있던데,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좀 흥분을 해서
저도 나긋나긋하게 얘기할게요. 인도적 지원은요, 북한 체제 지원입니다. 정권 지원이에요. 주민 지원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인도적 지원은 모두 북한 정권을 통해서 분배되기 때문이에요. 깔때기처럼 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분배를 할 때 정권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분배를 하겠죠. 가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용소에서 나오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방지역, 추방지역, 산간 오지에서 나옵니다. 꽃제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인도적 지원 물자가 들어갑니까? 고아원 영화원 짓고 빵공장, 국수공장 만들어 놓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꽃제비들, 산간 오지, 추방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도 이 배급 받지 않는 취약계층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게 인도적 지원이에요. 그럼 누가 혜택 받습니까? 특권층들이 받죠. 평양,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자들은요, 엄청 많이 남겠죠.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합니까? 지금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교포교회들이. 이게 어디로 갑니까? 특권층이 어떻게 그걸 다 먹냐 그래요. 맞아요. 다 안 먹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 중 40% 넘게 굶주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군대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시장경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군대는요, 10년 동안 사람들을 강제로 가두고 있는 군대형 감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또 식량을 안 주면 세상처럼, 사회처럼 말이에요, 43% 굶주리게 만들면 총 들고 있는 애들이 구태타를 일으킬 테니까 군인들은 식량을 줘야 돼요. 그래서 특권층이 먹고 나머지는 군부대로 전용이 됩니다. 전용,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위서 일간을 지키는 체제 옹위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결사옹위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군인도 사람인데 먹여야 되지 않냐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군인들에겐 자유를 줘야죠. 군대에서 나갈 수 있게 해야죠. 자유롭게 중국 가서 돈벌이를 하든 아니면 산간 오지에 떼기 맛이라도 미국에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군대에다 가둬놓냐 말이에요. 그리고 식량을 주냐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식량 주는 게 이게 무슨 인도적 지원이에요. 그리고 식량을 주는 조건으로 김정은을 지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체제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하게 만드는 게 인도적 지원입니다. 근데 그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인요한 씨가 혁신위원장으로 가게 되는 배경에는 조선일보가 있죠. 조선일보가 인요한을 대서특필을 하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김기현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등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분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역시 그런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주류라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북한 체제가 굳이 무너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2천만 북한 노예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없어요. 절박감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절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절박감 없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저 절박한 야당의 사냥개 같은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답답하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지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기도하면은요, 나라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우국지사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이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인요한 씨보다, 어떤 면에서는 2천만 북한 동족들의 해방과 구원보다 저에게 관심이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경건한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더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평안하다. 먼저 안식을 누려라.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라.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겠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일 겁니다. 이게 이런 사건도 종말적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뭐 6가지 큰 감정이 있다, 9가지 큰 감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미움, 증오, 뭐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그 끝에는 두려움입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 발견해내는 것들 아니에요. 감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들. 걱정, 근심, 염려,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계속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학교 들어오십시오. 제가 성경학교 공식적으로 지금 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공지하는 것입니다만 수시로 들어오세요. 여기 구글 폼에 신청하셔서 들어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만 성경학교 받는 게 아닙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 중남미에 계신 분들, 호주와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 나라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분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미움과 증오가 일기도 하고 동요하는 이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자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오. 그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떻게 가든 햇볕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반을 차지하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다음번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는 자들,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체험하는 자들, 이렇게 천국 체험을 하는 자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면하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자기들 꾀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매일같이 한국 시간 밤 시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000여 명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임의의 시간을 공지해서 기도하는 분들 100명 정도 됩니다. 때로는 2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다 드러나, 이 두려움이 드러나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오. 지성소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그들이 연합하여 부르짖음으로 평양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천만 노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북한을 재건해서 땅끝까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뻗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이한 사적들이 이 민족 가운데 한반도 위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